이제는 AI로 시장을 분석하는 시대, 증시에 최적화된 AI로 오늘장의 트렌디한 섹터를 읽어봅니다. 오늘도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지수 자체가 좀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반도체 투탑이 급락하면서 어제 잘 갔었던 소부장 쪽도 함께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반도체주 투심이 이렇게 악화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급락하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 시장까지도 장 시작하고 나서 이제 이 사이드카 발동이 됐죠. 네.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제가 좀 그림을 준비했으니까는 이 AI 트렌드를 좀 보시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딱 세 가지를 준비했거든요. 지금 궁금하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하락의 배경, 또 가장 중요한 게 소부장이 어제부터 좀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같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하고 지금 바이오 반등 신호탄까지 나와주고 있어서 이 세 개를 한번 좀 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락 배경을 보게 되면은 사실 어제부터 약간의 조짐이 있었죠. 네. 이 브로드콤이 실적 발표했는데 워낙에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 못하다 보니까는 시간의 급락이 나왔던 거고. 본장 역시 이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실제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만 조금 올랐을 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다 하락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반도체 조정이 좀 먼저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 지금 이 메모리 쪽 보시면 메모리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전망이 강력하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어떤 실적 전망이 내년까지 봤을 때. 이 엔비디아보다도 더 잘 벌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강했던 건데 제가 여기 이제 살짝 미스가 나기 시작하면은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변동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게 나오고 있는 건데 일단 어제 지금 BNP 파리바에서 이 메모리에 대한 전망을 사실 지금 메모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 전망은 27년 중반까지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었던 건데 그 고점이 이제 27년 중반이 아니고요. 26년 중반. 26년 중반이면은 지금이잖아요. 네. 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고점이 금방 다가올 것이다라고 내놓은 거죠.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메모리 많이 생산하지만 네. 지금 중국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라는 거고 실제 이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이 메모리 가격 급등하다 보니까는 정작 이 데이터 센터는 지금 이제 이 전장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해서 사고 있지만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 메모리 가격 급등을 바로 가격으로 전가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 출하량이 줄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AI 데이터 센터에 의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은 실제 뭐 스마트폰 같은 이 타 산업 쪽에서의 메모리 소비가 좀 위축이 되고 있다는 거고 지금 버스타임 같은 경우도 이 메모리 가격이 2분기에 본격적으로 상승하지만 올해 3분기부터는 수요 둔화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빠지기 시작했던 거고 제가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하나를 더 보시게 되면은 네. 지금 이 메모리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최신 AI 가속기 렉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AI 데이터 센터가 우리가 이제 아는 그 CPU 이런 칩들을 하나의 기판 위에 올려서 합쳐놓은 거를 우리가 AI 가속기라고 하고 이 가속기를 합쳐놓은 것을 이제 하나의 렉이라고 하는데 이 냉장고만 하거든요. 네. 여기에 들어가는 이 저전력 반도체의 숫자를 줄이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 전망이 나온 건데 하다 보니까 그러면 메모리 수요가 줄는 거 아니야? 이런 전망이 나왔지만은 실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엔비디아도 지금 메모리를 다 확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차라리 메모리 숫자를 좀 줄여서 가격을 좀 낮추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엔비디아의 그 차세대 그 지금 A 반도체 그 렉 하나가 냉장고만한 건데 이 냉장고만한 렉이 지금 하나에 한 100억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낮춤으로써 오히려 엔비디아 어떤 그 렉 판매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어쨌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이제 그 조정의 빌미에 불과할 뿐인 거지. 아시겠지만 지금 이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좀 원래 큰 변동으로 올랐었기 때문에 오히려 큰 변동으로 하락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매수기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사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빠지다 보니까 소부장까지 급락이 나왔잖아요. 네. 다음 장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저는 오늘도 너무나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게 실제로 최근에 빠졌던 부분이 5월 말에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제 2X 레버리지하고 인버스가 상장했잖아요. 네.
그때부터 소부장 종목들이 다 급락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급등이 나왔지만은 코스닥 시장은 거꾸로 급락이 나왔던 거죠. 그게 이제 이 소부장부터 이 코스닥 주식을 팔아서 다 삼성전자로 갔던 영향인데, 자, 삼성전자가 꺾이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매물이 다시 소부장으로 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소부장은 그때보다 훨씬 싸져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이 최태원 회장님이 실제 이제 이 웨이퍼 생산량을 2배 늘리겠다고 했고, 또 어제 회의가 있었잖아요. 네. 이미 국민성장 펀드부터 이 코스닥 승강제 도입까지 있는데, 이 코스닥을 살리기 위한 그런 대책을 어제부터 마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부장 급락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삼성보다 더 많이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소부장이 오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당장 뭐 몰빵하라 이런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이럴 때 분할매수 접근을 좀 해본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한 장을 좀 보시게 되면은 결국 이런 부분에서 바이오 같은 경우도 신호탄이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오늘부터 조금 상승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미국 시장을 보면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 되게 안 좋잖아요. 근데 네. 미국 시장도 어제 보시면 미국 바이오테크 ETF가 이틀 연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엊그제도 그렇고 이 반도체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그 수급을 바이오가 그대로 흡수하고 있는 거죠. 실제 머크하고 릴리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바이오 시장이 절대 죽는 게 아니라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상반기 기술출 규모,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기술출 규모가 최대였던 건데 이미 작년 상반기의 규모를 넘어서는 이 기술출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 아직 6월달에 끝나지 않았잖아요. 6월달에 추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작년보다 훨씬 많은 이 기술 이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또 하나의 빌미가 되고 있는 거고, 실제 오늘 시장을 보시면 반도체 기업들 다 급락이 나오는데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근데 바이오 업종을 보시면은 사실 코스피 코스닥 때문에 좀 덜 빠집니다. 네. 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럴 때 이제 좀 방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사실 이제 우리 어떤 시장의 반등 요인이 나온다 한다면은 아마 이쪽에서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실제 어제 이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비만 치료제고, 네. 그 비만 치료제를 이제 꽉 잡고 있는 게 GLP-1인데, 그 GLP-1의 그 효과를 좀 봤더니 실제로 이제 이 비소세포 폐암 사기에 있어서 또 유방암에 있어서 그런 진행 위험을 낮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암 환자들에 있어서 이 GLP-1을 통해서 이제 체중을 뺐더니 이 어떤 암 위험이 감소했다는 이야기죠. 이 정도면 사실 GLP-1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뭐 진짜 만병통치약이라는 얘기 나올 정도로 꽤 좋은 효과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시작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지금 이 비만 당뇨학회가 이제 오늘 밤부터 시작을 하고요. 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월드 ADC라고 해서 지금 면역 항암제 다음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ADC인데, 이 ADC의 가장 큰 월드 ADC 학회가 다음 주에 시작이 돼서 여기서 또 뭐 우리 알테오젠 같은 이런 기업들까지 또 발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바이오 쪽에도 이제 호재가 상당히 많죠. 예, 그런 관점에 있어서 최근에 시장이 많이 올라왔다가 변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많이 빠졌던 이 반도체하고 또 소부장 쪽에서 우량주들, 그다음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양봉을 만들어주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한올바이오파마, 또 한미약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또 기대를 갖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는 오히려 지금 이 우량주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는 반도체하고 바이오 쪽에서 한번 기회를 좀 잡아보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수는 빠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바이오 쪽에서 반갑게 반등이 올라오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원픽 종목 넘어가기 전에 리뷰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앞서서도 조금 언급을 해주셨던 한올 바이오파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쪽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네. 사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쪽들이 있어서 네. 오늘 한올 바이오파마 왜 올라간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에 있어서 이제 데이터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들을 이제 좀 우리가 좀 불안한 게 뭐냐면 데이터가 안 나온 기업들은 막상 임상 데이터가 나왔을 때 좀 생각했던 데이터가 안 나오면은 급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으로 본다면은 실적 발표 전과 똑같은 거죠. 근데 지금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임상 데이터가 중간 데이터가 나와서 이미 기존에 있던 것보다 훨씬 좋은 데이터 나와 있어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하반기에 탑라인까지 발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국내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이 바이오 기업들이 올라서기 시작한다면 제일 먼저 올라갈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지난번 데이터 발표하고 나서 상한가 들어갔을 때 좀 동참하지 못했던 분들은 오히려 지금 구간이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6월 달은 사실 오늘 밤 이제 비만 당뇨 학회부터 또 ADC 학회 계속해서 이제 학회가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6월 달은 오히려 좀 바이오 기업들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저는 지금도 놓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올 바이오파마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관점 함께 공유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D&D 파마텍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쪽으로는 메시 신약에 대한 재평가 기대감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시장이 좀 떨어지면서 약간의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쪽도 지금이 기회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매수 기회라 보는 게 지금 메시 치료제가 이제 블루오션입니다. 네. 너무나 많은 환자가 있었는데 그동안 치료제가 없었죠. 근데 실제 처음으로 지금 이제 상업화돼 있는 그 신약을 이제 팔고 있는 그 회사보다도 임상 데이터가 2배가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일단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요. 실제 메시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 비친습 그 데이터, 그러니까는 영상으로 찍은 데이터는 대부분 잘 나오지만 보통 조직 생검에서 이제 데이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지금 빅파마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그 최근에 이 조직 생검 데이터가 나와서 기술 이전한 기업들 보게 되면은 최소 3조에서 최대 8조까지 이제 그 값을 부여받으면서 기술 이전됐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D&D 파마텍 같은 경우도 최소 3조 이상의 기술 이전이 좀 전망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D&D 파마텍도 여전히 하반기까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커져가고 있으니까요. 현재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나눠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가져가야 할 원픽 종목 어떤 곳에서 어떤 섹터를 가져와 보면 좋을지 오늘 원픽 종목 빠르게 살펴볼까요? 네, 일단 증권주를 말씀을 드릴 건데 증권주가 사실 1분기 실적도 엄청나게 잘 나왔고 네. 2분기 실적도 잘 나올 텐데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해서 일단 SK증권을 말씀을 드릴 거고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 다음은 증권주다라는 겁니다. 왜? 실적이 너무나 잘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반도체 다음에 보고 있는 것이 증권주라는 얘기인데 그림 하나를 먼저 좀 보시게 되면은 실제 지금 역대급 실적에도 주가는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고 하락한 이유가 악재가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반도체에 쏠림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는 이쪽으로 다 쏠린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반도체에 대한 이제 약간의 의심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는 증권주로 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고 실제 거래대금을 보시게 되면은 1분기보다도 2분기에 이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 보통 증권사의 실적이 이 거래 대금에 의한 수수료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쪽으로 이제 전반적인 증권주로 쏠림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장을 좀 보시게 되면은 실제 이제 SK증권 같은 경우는 이 그 액면가가 좀 싸다 보니까는 네. 좀 동전주라는 그런 좀 안 좋은 그런 이미지가 있던 건데 액면 병합을 하면서 유통 주수가 그 좀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품절주 효과가 있는데 여기에 실적 턴어라운드 완벽한 흑자 전환까지 하면서 실적가 좋아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한 장을 좀 더 보시게 되면은 이 상법 개정의 직접적인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실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됐고 지금 이제 이 증권주 중에서도 이 자사주 비율이 한 12%로 높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4월 달에 1,000만 주 소각을 하기로 했고요. 남은 것도 이 소각 계획을 알리면서 이 자사주 소각에 있어서도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라는 거고요.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는 급락이 나왔지만은 이 반등 시도를 하고 있고 실제 이 지금 5월달에 빠진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5,000원까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손절가는 3,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다음은 증권주다. 오늘은 SK증권 가져와 주셨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들 하단 자막 통해서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말 앞두고 오늘 금요일장 지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더 대응 전략들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4시에 무료 방송 있는데요. 시장에 좀 급변하고 있는데 완벽한 전략 말씀을 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4시부터 유튜브 실시간 무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후 4시에 시작되는 최현덕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